안심마을의 봄 풍경은 참으로 변화무쌍한 것 같아요. 목련이 꽃망울을 터뜨렸다가 금세 져버렸습니다. 한파 때문에 조금 늦긴 했지만 벚꽃들도 장관을 이루었지요. 모두가 자연을 통해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메신저인 셈입니다. 그런데 안심마을에는요, 자연현상이 아닌데도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정기총회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20개가 넘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대구 동구 FM을 운영하는 마을과 같은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건데요. 해마다 이 시기가 되면 정기총회를 합니다. 총회 공고가 여기저기서 들려올 때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마을을 이끌어가는 단체들이 모두 흥하기를 기원하면서 월간 안심 4호로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편집장 차정호입니다. 봄빛이 완연한 2024년 4월 방송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려요. 우리 마을에 있는 안마사라는 단체 기억하시나요? 지난달 방송에서인가요? 안심마을 사람들의 줄임말로 소개를 드렸었죠. 마을에 있는 단체들의 네트워크 모임인데요. 20개가 넘는 단체들이 소속되어 있다고 해요. 3월은 이 단체들이 정기총회를 하면서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또 올해 활동을 계획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이 마치 생명체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각 단체들이 계획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안심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지기를 주문을 걸어봅니다. 정신없이 흘러가 버린 요즘 똑같은 너의 하루는 해낸 일 없이 마음만 바쁘게 지나가 버렸지. 어쩌면 내일도 모레도 같은 하루가 반복되겠지. 별거 없고 특별할 일 없는 그저 그런 날들 말야. 그럴 땐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 널 위한 이 노래로 우리 행복을 바래.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나를 아는 사람들 모두 다 하는 일 모두 큰 탈 없이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다 이루어져라. 나를 믿는 사람들 모두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두면 돼. 나만 제자리에 있다는 그런 생각 안 해도 돼.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들이 스쳐가는 거야. 정답은 없는 거야. 하고픈 대로 하면 돼. 널 위한 이 노래로 우리 행복을 바래.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이루어져라. 나를 아는 사람들 모두
모두 행복해져라. 모두 다 이루어져라. 나를 믿는 사람들 모두 흐르는 대로 흘러가게 두면 돼.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청취자 여러분, 이제 한 달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안심마을 곳곳에서 진행됐던 행사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2024년 3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행사들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3월 9일 반개 근린공원에서는 2024년의 첫 유라 아나바다 장터가 열렸습니다. 긴 겨울잠을 깨고 화창한 날씨 속에서 모처럼 유라동 뒷길이 사람들로 북적거렸어요.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는 이날 현장에서 음향 지원도 할 겸 자리를 지키면서 라디오 체험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녹음해주신 주민분들의 목소리는 다음 달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에요. 녹음하고 가신 분들 목소리 잘 들리는지 라디오에 귀 기울여 주세요. (3월 9일) 같은 날 공동육아를 위한 대구부모협동조합 공동육아 어린이집 이름도 참 기네요. 동동에서 조합청산을 위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동동이 걸어온 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쉬운 마음을 달렸다고 해요. 조합청산이라니 듣기만 해도 슬프네요. 동동의 조합청산 소식은 월간 브리핑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마을대안학교 꿈자람 병터가 새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학기부터는요 수업 내용이 대폭 바뀌었어요. 목공 수업, 라디오 스타, 시소교실, 아재 인문학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또 새로운 강사진으로 3월 한 달을 채웠습니다. 내용만 보면 대학 수업 못지않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갈 라디오 방송이 제일 기대가 되네요. 곧 대구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소개될 날을 고대합니다. 3월 18일 안심마을 어린이날 축제를 위한 모임이 처음 열렸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어린이날 축제가 동네 사람들만의 힘으로 열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올해로 벌써 22번째 행사라고 하니 안심마을 사람들 참 대단해요. 그나저나 제1회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어린이는 지금 어엿한 청년이 되었겠네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3월 22일 책방아이에서 주관하는 교양 독서 모임인 읽어서 세계 속으로의 인도네시아 편 마지막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모임은 수카르노와 인도네시아 현대사라는 책으로 진행됐다고 해요. 벌써 37번째 나라라고 하니까 굉장히 장수하는 독서 모임이 되겠네요. 다음 달에는 네팔로 떠난다고 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네팔이란 책으로 모임을 한다고 하는데요. 히말라야로 떠나고 싶은 분들 책방아이에 문의하세요. 이상 한 달 동안 안심마을 소식을 눌러 담은
한 달 브리핑이었습니다. 끝. Just before the dawn, when the light's still gone, shine, shine your way. And you may not know where to go to shine, shine your way. Open road, but it's still dark. Build a fire from a spark and shine, shine your way. Feed the feeling in your heart. Don't conceal it, then you'll start to find your way. No one can stop what has begun. You must believe when I say all of your tears will dry faster in the sun. starting today.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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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 your way. There's an open sky and a reason why you shine, shine your way. There's so much to learn, and now it's your turn to shine, shine your way. There's a feeling deep inside. You can let it be your guide to find your way. And there's no time for us to waste. Gotta take a leap of faith and fly away. Don't have to walk, now you can run. Nothing can get in your way. All of your tears will dry faster in the sun. Starting today.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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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 your way. Morning is breaking, Darkness is fading. we found our way to the light. It's such a beautiful sight. Anytime, anywhere, turn around and I'll be there to shine, shine your way. Like a star burning bright, lighting up your darkest night. I'll shine, Shine your way. now I can see. You are the one. Sent here to show me the way. All of our tears will dry faster in the sun. Starting today. Shine, shine, shine. We're on our way. Shine, shine, shine. That's what we say. Shine, shine, shine. Shine your way. The reason why you shine. Shine your way. All of our tears will dry Faster in the sun. Shine your way. 아울시티의 샤인 유어 웨이 들으셨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성실하고 꾸준하게 애쓰시는 분들의 수고로 우리들의 일상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그 수고하는 분들께 자그마한 선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청취자 여러분, 이제 안심마을 목소리 순서입니다. 한 달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마을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달 안심마을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아름다운 이별을 맞이한 공동육아 어린이집 동동의 관계자이십니다. 한 달 브리핑에서 소개한 조합 청산식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김민규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김민규 리포터 나와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안심의 리포터 김민규입니다. 저는 유라 타임스퀘어 2층의 방과후 마을학교 둥지에 나와 있습니다. 둥지를 인터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선 월간 브리핑에서 10년 동안 안심마을에서 우리 아이들의 육아를 담당했던 동동 어린이집이 폐업하면서 마지막 청산 모임이 열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행사 자리를 기록으로 남기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동동 어린이집 관계자 두 분을 모시고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나와 계신데요. 각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동동 어린이집의 조합원이고요. 아이를 셋을 보냈던 네, 부모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동동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지내다가 지금은 이제 결혼으로 인해서 쉬고 있었던 류보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다 인연이 또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인연을 또 가지고 계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결혼 전부터 공동 육아를 좀 알고 있어서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첫째 아이를 낳고 이제 저는 북구 대연동 쪽에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뭐 아이들이 좀 뛰어놀았으면 좋겠고 자연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뭐 건강하게 이제 함께 생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실현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와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이제 동동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냈고요. 저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막내 셋째가 어린이집 1년을 다녔는데 이제 지금은 동동에 이제 폐원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보경 씨는요? 네. 네, 저는 원래 한사랑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지냈었어요. 네, 한 10년쯤 근무를 이제 했을 무렵에 마을에서 공동육아를 우리 마을에서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이 있었고, 네. 이제 그 제안을 제가 이제 덥석 문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공동육아를 꿈꾸고 계시던 부모님들과 같이 공부 모임을 1년 정도 시작을 하고 네. 준비를 해서 이제 공동육아 동동 어린이집을 시작하게 되었던 같이 시작하게 되었던 교사였어요. 근데 처음에 네. 교사이기도 했고 이제 사실 조합원이기도 했고 네.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하게 됐고 그게 2004년 죄송해요. 2014년. 14년, 네네. 그러니까 13년에 공부 모임을 시작해서 네. 14년에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고 또 저는 16년부터 네네네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계속 그쪽에 네네. 또 맡기고 계셨고요. 또 저희가 한 달 브리핑에서 동동에 조합 청선 모임이 있다고 소개를 했는데 이 모임은 또 어떤 행사였을까요? 저희가 폐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을 이제 그 해산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나서 이거를 2월 말까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조합원들은 뭐 졸업식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동동이 마을 안에서 아이들을 또 키우던 곳이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마을과 동동도 이별을 좀 하기도 하고 조합원들도 이렇게 함께 이 이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의견을 좀 주셔가지고 저희가 마을에 동동이 이제 정리를 하게 됐다. 그리고 마지막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마을 안마사 카톡방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네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날 함께 하시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원래 어린이집이 뭐 자가나 이런 게 아니고 새를 들어서 하게 됐는데 그게 일반 그 가정집이랑 다르게 구조나 이런 게 어린이집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막 공사도 했었는데 네. 막상 다시 이거를 원래 복구해야 되는데 또
비용도 좀 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해산이나 청산하는 과정에서 비용도 또 드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마을에 조금 후원의 형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또 의견도 주셔서 이런 걸 진행하게 됐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동동 어린이집이 중간에 터전 이전을 한번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가구들이나 아니면 뭐 집기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정성스럽게 뭐 만든 네, 것들이 네,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마을의 각 단체나 기관에 좀 의미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후원의 형식으로 물건도 나눔하고 뭐 이런 걸로 기획이 됐었습니다. 네네네. 안 그래도 마을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네. 제가 사진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다들 정말 아까 말하신 것처럼 진짜 아름다운 이별이랄까요? 다들 표정이 다들 좋았어요. 근데 슬퍼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셨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살림살이를 이제 막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뒤에 행정 처리도 하시고 이러면 과정이 또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이 또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그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사실 2024학년도도 함께 해보려고 이제 준비를 하던 중이었고 저도 이제 다시 복귀를 이제 사실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제 상황 속에서 좀 급박하게 이렇게 그렇군요. 조합 해산과 이제 어린이집 회원이 사실 결정이 돼서 사실 저희 조합원들은 이미 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정리가 사실 된 상황이었어요. 네. 뭐 그랬는데 이제 실제로 정리하는 이제 네.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고 아까 그런 그 청산 모임을 하면서 이제 과거에 이제 사진들도 보고 또 처음에 함께 시작했었던 조합원들도 오시고 이제 마을 분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좀 다시 첫 마음이 사실 생각나긴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뭐 저희가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지만 또 좋은 날, 뭐 좋은 때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잘 정리가 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네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사 모임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저희 흘렀는데 네. 각 단체에서 와서 이제 물건도 가져가시고 그래도 정리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대부분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네. 아주 일부만 뭔가 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네. 마음의 정리 그다음에 동동 그 기관의 정리도 좀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네, 여러분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104.5MHz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동동 어린이집이 이렇게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날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막 다들 이렇게 동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추억이 많고 참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까지 오게 된 동동 어린이집의 시작이 또 궁금합니다. 동동 어린이집 설명 자료를 보니까 부모, 교사, 아이가 함께 자라는 대구 동구 공동육아 협동조합 동동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네요. 공동육아라는 말이 또 저도 생소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실 텐데 동동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산 어린이집에서 이제 10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유라동에서 살았고 그래서 마을이 이제 사실은 아띠 도서관이 생기는 것부터 마을이 이제 사실 쭉 생겨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마을에 한산 어린이집도 있지만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산 어린이집은 사실은 그냥 부모님들이 소비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소비하는 일종의, 그냥 아이를 맡기는 개념이라면 보통의 어린이집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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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공동육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운영의 주체자가 되어서 교사와 함께 아이를 이제 돌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일과 운영은 일반 어린이집과 똑같이 교사회에서 진행을 하고 대신에 교사를 채용하는 부분부터 아이들의 교육 활동을 꾸릴 때 부모님들이 함께 의견을 주시고 네, 함께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개념보다 부모님도 함께 아이를 돌보고 부모님도 교사의 역할이 되고 교사도 부모님의 역할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함께 이제 아이를 키우자 하는 것이 공동육아의 이제 가장 큰 의미 다른 점 일반 어린이집과 다른 점이고요. 뭐 세세하게는 협동조합 형식으로 운영된다. 근데 이렇게 마을 분들은 이해하시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 공동육아라는 걸 하시면은 그 부모님들이 같이 와서 아이를 교사의 역할도 같이 병행을 하시나요? 평소에는 사실은 일과 운영, 그러니까 아침에 등원부터 하원까지 일반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교사회가 운영을 해요. 다만 교사회 연차가 있다거나 혹은 아이와 함께 활동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오시면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부모님들의 주체적인 역할은 일반 어린이집에서 소위 말하는 원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을 이제 부모님들께서 나누어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쉽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공동육아를 접할 때 되게 좋았던 게 부모도 그다음에 교사도 아이를 키우고 그다음에 마을과 이웃과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 어쨌든 아이를 키운다 이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 철학이.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나들이를 그래도 많이 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떤 나들이를 갈 때 마을의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부모가 그래도 1년에 뭐 몇 번은 참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교사랑 부모가 회의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철학이 있으면 그것을 녹여내는 어떤 방식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늘 이제 가가지고 저희가 등원할 때 밀어놓고 하원할 때 그냥 애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가서 다른 아이들도 함께 보고 그다음에 내 아이, 다른 아이 상관없이 그냥 우리 모두의 아이처럼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육아라는 게 육아를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는 상당히 저를 많이 달라지게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아이들에게도 정말 도움도 많이 됐던 그런 것이었어요. 네. 이게 확실히 그 가치관이랄까요? 동동이 같이 지향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들도 꽤나 많은 뭔가 의미랄까요? 이런 걸 얻어가는 것 같은데 보시기에 어떠세요? 동동이 가지고 있는 장점 혹은 지향하는 바 이런 게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사실 동동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교사인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일방적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고 사실은 어떤 곳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 인터넷 알림장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제 사실 그런 구조라면 교사의 입장에서서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큰 저는 장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사인 입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소모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은데 그냥 내가 이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를 그냥 안녕하고 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가 성장하는 것들을 실제로 옆에서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고 그러면서 사실 보람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제가
그 청산 모임 때 제가 이 마을에서 직장인이었다가 네네. 이제 마을 사람이 진정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동동이 실제로 이제 저를 그렇게 좀 안아준 것 같고 저 또한 사실 동동에 있으면서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물리적으로는 사실 회의라는 구조, 그 다음에 자연 나들이라는 구조, 그 다음에 아이에게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고 상호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물리적인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가 더 어떻게 보면 많이 쓰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사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만큼 사실 받는 에너지가 많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교사들도 굉장히 사실 아쉬워했었어요.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것에 관해서 네. 그래서 좀 상호 소통할 수 있다라는 거 거기에서 사실 얻는 에너지가 사실은 좀 저는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육아를 글로 배우거나 아니면 그냥 들어서 알거나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나 혼자 키우면 나 혼자 그냥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한데 같이 키우면 옆에서 다들 있고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바로 드러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회의에서 항상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지향하는 바를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도 집에 가서나 아이들과 뭐 실천도 해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되게 부모의 변화가 되게 컸던 것 같고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다려주는 곳이 잘 없고 그리고 좀 일방적인 구조의 어린이집이 많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별명을 교사와 부모가 어른들이 별명을 부르면서 아이 눈높이에 맞게 내려가고 그리고 아이들과 진짜로 그냥 격이 없이 소통을 하고 존중해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나 아이들이 너무 어른한테 버릇없이 하지 않을까. 근데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1인 1 아이들에게 어쨌든 존중을 해준다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진짜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지켜봐주고 옆에서 어른들은 도와준다. 그리고 눈높이에 맞게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짜로 존중받으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나 아니면 커 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받으면서 그래서 자기 인생의 좀 주인처럼 커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니면서도 느꼈지만 멀리 떨어져서 저희 아이가 이제 큰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받았던 이런 사랑이나 아니면 존중이나 그런 태도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녹아 있구나 하고 생각이 되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정말로 되게 큰 힘이 되었던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좀 이렇게 가슴이 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뭐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오실 때부터 교사분들의 노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또 부모님들의 노력까지 더해져가지고 또 참 원래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의견을 내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교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랄까 민원 비슷하게 안 좋은 의견을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같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발휘돼서 그게 더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제가 안 그래도 행사 자료 이런 걸 봤는데 거기도 보면은 다 닉네임으로 다 이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뽀님도 들은 것 같고 그 배짱이님 맞나요? 막 그런 분도 있고 제가 또 하는 청년 모임에서 풀림님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정하는 혹시 기준이나 뭐 그런 게 있나요? 이게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동동 말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협동조합이라는 게 처음 생긴 게 이제 올해 21년 정도 됐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처음 시작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아이와 어른이 조금 더 평등한 구조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이미 선생님이라는 호칭, 그 다음에 누구누구 엄마라는 호칭보다 별명을 부르면 우리가 조금 더 그런 노력에 가깝지 않을까 해서 이제 어른들은 모두 네. 별명을 짓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별명을 부르는 문화가 되었고, 그래서 별명은 각자 이제 사실 원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별명이 뽀였고, 그 다음에 여우는 이제 본인이 네네. 또 닮고 싶은. 맞아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별명, 네. 아니면 지향하는 걸 담은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부부끼리 뭐 기차 놀이, 아니면 개미 배짱이 이렇게 정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너무 많이 고민을 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애들이 좋아하는 이름들, 애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뭐 이런 것들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별명이 사실은 엄청 뭐 거창하게 사실은 뜻을 가지고 속뜻이 있긴 하지만 아이와 어른의 그 평등함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지나고 저희들끼리 얘기했었을 때 약간 울컥하는데, 누군가 이제 뭐 뽀로 살게 해줘서 고맙다. 어떤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 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근데 그게 지금도 그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아직도 자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어린이집, 동동 어린이집을 다니게 됐던 거였고, 그거 이제 엄마 아빠도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내 인생에서 사실 가장 고마운 순간이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사실 이제 만나면 뭐 누구 선생님 이렇게 하지 않고 뭐 여운, 배짱이, 뭐 놀이 이렇게 부르면서 약간 부모와 사실 교사 사이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어른 사이끼리도 약간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이제 많은 이제 곳에서 우리도 그러면 이제 닉네임으로 한번 별명으로 불러보자 뭐 그렇게도 했었고, 그래서 이게 친구가 되는 좀 그런 의미로 지금은 좀 가볍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취지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어른들끼리도 맞아요. 친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보통 나이가 이렇게 다르면 친구가 되게 어렵다고 누구 언니, 누구 오빠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 엄마도 아니고 그냥 그 존재로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저는 아니면 진짜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도 누구라고 부르고 이러니까 더 존중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인간으로. 그리고 이것도 약간 그냥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인 것 같아서 언급을 하자면, 이제 아이가 졸업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졸업하면 이제 동동에 못 오냐고, 우리 이제 못 만나냐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니 만날 수 있지, 친구가 되면 만날 수 있지. 이제 졸업하고 나면 선생님과 아이가 아니고 친구가 되면 만날 수 있지 그랬더니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뽀라고 불렀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전달이 됐네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또 친구가 될 수 있어. 막 이제 그런 사실은 질문들을 하면서, 그럼 친구라는 의미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별명이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그냥 별명을 부르는 게 아니었구나. 이게 참 이렇게까지 이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좀 이상한 질문이겠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그냥 뽀 이렇게 부르십니까? 네. 그냥 뽀 네. 그리고 평어를 쓰거든요. 네, 별명과 덧붙여서 평어를 쓰는 것도 어쨌건 퀴즈는 존중의 의미가 담긴 단어의 선택이나 말투 이런 네네. 게 중요하지 사실은 그 형태가 네. 중요한 건 아니다. 네네. 그래서 평어를 쓰는 것 또한 별명과 같은 의미로 이제 사실은 사용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무서운 어른들, 낯선 어른들을 보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존댓말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좀 편하고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반말, 저희는 이제 평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평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뭐 그렇게 지금도 해요. 뽀 밥 먹었어? 뽀 뭐 언제 놀러 와? 뽀 집에 놀러 가도 돼? 이제 뭐 사실 그렇게 하죠. 네. 저도 그 모습을 한번 볼 걸 그랬네요. 못 봐서 좀 아쉬워지는 것 같아요. 언젠가 결혼을 하시면 또 하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동동의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잠시 쉬어가면서 신청곡을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혹시 신청하고 싶은 노래가 있을까요? 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서 네.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마을에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목청껏 불렀던 노래라서 네. 요걸 들으면 아이들이 방송 들으면서 또 소리 내서 부를 것 같아서 네. 신청합니다. 아이들이 부르면 너무 귀엽겠다, 그죠? 네, 노래 네. 자체도 너무 귀여운데. 네. 그 안예은 네. 버전의 문어의 꿈 맞죠? 네. 네.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안예은이 부르는 문어의 꿈. 나는 문어 꿈을 꾸는 문어 꿈속에서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월간 안심 듣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동동 어린이집이 제6회 졸업식을 하고 나서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마무리 과정에서 또 마을 분들이 또 많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때 행사 사진을 보니까 거의 20분이 넘으시는 것 같던데, 마을 주민들께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이제 낮에 오셨던 분들, 그 다음에 밤에 늦게 오셨던 분들까지 하면 진짜 한 40분 정도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후원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힘들고 이럴 때 그래도 옆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끈이 있으면 내가 무너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 사람들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꼴도 보고 싫을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치이고 이러니까. 근데 네. 결국은 힘들 때는 사람한테서 위안을 얻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사실은 미안하기도 했고. 왜냐면 뭐 마을 뭐 하고 하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원망했던 적도 있었는데 진짜 미안한 마음도 들고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지금 동동 부모나 조합원으로서는 아니지만 이 마을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의미 있게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좀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처음에 동동을 시작하고 그 앞서 다른 협동조합들을 시작할 때 제가 사실은 이 마을과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애정이 생길 거라고 사실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여운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은 사실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은 그냥 왜 동동에 안 보내고 다른 데 보내지? 뭐 그런 사실은 원망의 마음도 있었고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았고 네. 그랬는데 사실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계속 그냥 함께 했었던 거예요. 아이들하고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가서 놀러 가고 나들이 하다가 더우면 땅 이야기 가서 물 한 잔 얻어먹고 그리고 사실 요즘에 아이들끼리만 산책을 하거나 마시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는데 저는 안심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좋은 어른들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안심마을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고마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또 안심마을로 돌아온다면 또 원망으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원래 다 그래.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부터 시작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진짜 실제로 다시 생각나요. 여기 저는 지금 안심마을 밖에서 살고 있으니까 진짜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생각나고 이렇게 사는 동네가 있었지. 밖에서 보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어린이집 하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보셨겠지만 그걸 진짜 실천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아서 며칠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한 외국인이 그러더라고요. 원래 아이는 한 마을이 키우는 건데 한국에는 그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는 그런 게 너무 없다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참 그거를 이렇게 손수 우리 마을과 함께 안심마을과 함께 실천했던 동동 어린이집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안심마을 목소리, 떠남이 아름다웠던 동동 어린이집의 두 분, 유보경 선생님과 김유경 선생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한 달에 한 번 월간 안심 2024년 4월호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시간인데요. 또 송영우 대표님 모시고 또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는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번 달에는 제가 가지고 온 것은 두 권인데요. 그림 동화. 책입니다. 네. 동화책이 네. 두 권 있네 앞에 네네. 있습니다. 사실은 뭐 동화라기보다는 이제 그림이 뭐 다수고, 예, 글 자체는 적은데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네, 3월이요. 3월에 유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유라. 네, 뭐 유라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벚꽃인가요? 아닌가요? 예, 꽃 같은 존재죠. 벚꽃? 예, 네. 벚꽃은 뭐 유라에서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인데 사실은 초등학교 갓 입학한 1학년생들 네. 제가 앞에서 보더라도 뼈가리 같잖아요. 네, 졸졸 뭐 흐르는 신음을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1학년들이 우리는 귀엽지만 그 1학년들이 굉장히 사실은 불안한 3월이거든요. 특히 첫 아이일 경우에 초등학교를 보내는 우리 어른들의 마음도 굉장히 그 아이의 마음처럼 흔들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아이와 읽으면 되게 좋겠다. 특히 연약한 아이들, 조금 뭐 건드리면 조금 쓰러질 것 같은 좀 마음이 아직은 단단하지 않은 그런 아이들과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읽으면 되게 좋은 그런 책을 골라왔습니다. 네, 학교 보내면서 좀 걱정되는 아이일수록 부모님도 근심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책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까요? 먼저 종이소년이라는 종이소년? 책입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될까? 왜 종이일까? 근데 어쨌든 동화니까요. 네. 근데 이제 종이소년이 나오는데 사실은 종이는 미미한 존재죠. 네. 불에 타기 쉽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건드려도 접히죠. 그래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인데 특히 연약한 아이들을 네. 상상한다 보시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무 약하다고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네. 아이가. 거울 보면서 네, 걱정하는 어딘가 막 뛰쳐나가고 싶고 요 뒤쪽에 보면 집을 나가는 부분. 자, 요거죠. 그런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만이 즉 종이소년만이 가진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 종이 접기를 하면 원숭이가 되기도 하고 훨훨 나는 새가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큰 존재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가능성을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남들이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소주가 있잖아요.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래서 얘야 너는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 언제든지 새처럼 그리고 큰 존재가 되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란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있는 그림 책입니다. 저는 네. 이 책을 보면서 어른이었지만 제가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특히 앞장 보면 여러분들 저는 추천을 하는데요. 여기 연이 그러니까 주변에 아주 굉장히 무서운 시선들 딱 예. 보기만 해도 네. 무서운데 아마도 이제 1학년 갓 학교에 들어간 아이는 불안할 건데 뭐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자체가 아마 이런 시선이지 않았을까. 그런 시선에서 당당하게 조금 더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용기를 주는 그런 그림책이라고 네.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른 책은 한국 작가네요. 네, 하림 많이 들어보셨죠? 하림 가수인가요? 예, 역시 우리 제가 평상시에 이 기타를 치는 모습 봤는데 역시 이제 가수 맞습니다. 하림. 자, 그런데 하림이 글을 씁니다. 글을 썼군요. 네, 그리고 지경의 작가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을 타신 분인데요. 근데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책은 제목을 제가 직접 한번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네, 이 책도 사실은 그림이 많아요. 근데 직접 그린 그림이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는데 여기 보면 자, 등장하는 사람은 평범한 우리 아이의 엄마 아빠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때로는 그 아파트에 정말 아슬아슬한 줄을 타고 내려오는 청소부도 있고요. 그리고
책상 주변에 온통 메모 딱지가 붙은 뭐 일하는 엄마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이제 타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네. 모습. 사실은 우리 평범한 우리 엄마 아빠 그렇죠. 저 아이에게는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가? 이 소방관도 나오네요. 네, 소방관도 네, 있고요. 그렇죠. 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너를 사랑하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사회를 생각하면서 따뜻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하고 똑같은 일을 하네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역시 이것도 종이 소년처럼 엄마와 아빠가 같이 아이와 함께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책이고 최근에 책방에서 이 책들이 또 네, 많이 나갔습니다. 네, 물론 제가 추천했지만 네. 엄마 아빠가 같이 읽으면서 그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란다. 그렇게 같이 공감대를 좀 만들기도 네, 좋은 책으로 보입니다. 그림 톤이 예뻐서 네, 같이 보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달에는 이제 그림책 2권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읽고 또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또 격려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입니다. 이번 달 방송을 준비하면서 공동육아 어린이집 동동의 청산 소식을 내내 곱씹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힘차게 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록 아플지라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 의미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힘찬 시작과 아름다운 마무리가 함께하는 4월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의 월간 안심 4월호 이제 문을 닫겠습니다. 안녕.